네, 매일 아침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세 가지만 골라서 핵심을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상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1조 원 규모 DLF 대란 터졌다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금융 얘기죠. 네. 금융 나오면 어려워요. 좀 어렵죠?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DLS, DLF라고는 일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복잡한 손익 구조를 지니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한테 팔렸고 이달 초까지 약 1조 원, 정확히는 8,224억 원어치가 주로 은행을 통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습니다. 예. 시중은행을 통해서 팔렸고요. 이들 파생금융 상품은 대체로 국외 채권 금리 변화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데 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쇼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금 손실로 네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갖고 네.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했는데, 자, 네. 그럼 문제 핵심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이제 DLS, DLF라고 하는 파생금융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네. 핵심 문제 두 가지만 딱 짚어드리면 이 상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의 판매 행태에도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불안전 판매,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흔히 이제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투자자한테 책임을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판매한 사람도 의무를 충분히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객을 상대로 기대 이익을 얼마 얻을 수 있다 이 사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칫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고객님 신중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번 DLF라든지 DLS 판매한 금융기관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크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요. 불안전 판매 의혹이 지금 일단 있는 거고요. 네. 그 상품 구조에도 일단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우리가 금융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걸 구매하는 걸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이익과 손실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DLF, DLS 투자를 했다고 해서 고수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3 내지 한 5%이 수익 범위, 수익 밴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칫하면 손실은 원금 100%로 날릴 수 있는 거죠.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어떤 손실률. 그렇죠. 이게 너무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자칫하면 원금을 대부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결함을 지닌 상품이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상품 설계부터 이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고강도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파장이 어디까지 한 갈지 상황입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일본 공사를 부른 이유 되겠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이 높은데요. 네. 한국 정부의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 한다. 국제환경단체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이 담긴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사실이든 아니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일본 정부가 풀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죠. 그럼 일본 쪽 반응은 나왔나요? 네. 일단은 그린피스 이제 국제 환경 단체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네. 그렇게 결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네. 이게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예.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거는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네.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문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고 또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옆집이 오물 갖고 와서 우리 집 담장 밑에다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걸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없죠. 누가 가만히 있나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도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더더군다나 또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명료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사실은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줄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왜냐하면 그렇긴 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또 그 방법이 지금 딱히 찾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에서도 아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문제 제기는 계속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 사태 어디로 되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달 초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죠. 이양수, 엄영수, 여상규, 정갑은 4명의 의원인데 네. 이들과 개별 접촉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은 이제 앞으로도 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제가 조금 전에 여상규 의원 인터뷰하는 길에 네네. 요거 잠깐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정당한 행위였다. 네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 애초에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데 사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요지 이제 답변을 하던데요. 네. 아무튼 자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해서 버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제 세 차례 이상 불응을 했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불렀는데 3번 이상 나가게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경찰은 신청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체포영장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들은 이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 경찰이 체포영장에 나온다고 해도 이를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는 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어제 이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죠. 이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근데 면밀히 검토하는 건 좋은데 가을 이제 9월 되면 가을 정기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여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러게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